현대자동차 그룹이 로봇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진 아닙니까? 로봇계랑 이족 직립보행 로봇이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 두 로봇,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스팟과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율주행, 로봇팔, 로봇 인지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판단했고 최종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수를 토대로 우선은 시장 규모가 큰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한 다음에 건설 현장 감독이나 시설 보안, 나아가서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교통 기술로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1조 2,490억 원으로 평가받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수는 꼭 필요한 투자였다고 시장이 호환 평가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로써 정의선 회장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자동차 50%, UAM 30%, 로보틱스 20%를 실현하는데 한 발짝 다가섰는데요.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자동차 주가들이 급부상했는데요. 마침 또 6월 22일 KB증권에서 2분기 프리뷰를 내놨는데 그게 또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다 보니까 두 가지 재료가 겹치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자동차 대표주의 질주 아니겠습니까? 모빌리에서는 현대차, 기아 다뤄보고요. 자동차 대표주 따라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까지 찾아드릴게요. 먼저 현대차부터 알아볼까요? 주가를 들썩이게 만든 화제의 리포트였죠. KB증권에서 2분기 프리뷰를 내놨는데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5% 오른 1조 9천억 원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부족 악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극심하진 않을 건가 봐요. 이 추정치는 시장 기대치를 웃돈 수치이기도 하는데요. 투자 판단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익 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들어서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게 했던 이 반도체 부족 사태는 정점을 지나고 있고 실은 이게 현대자동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 대신 잇몸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쌓여있던 재고가 불티나게 또 이게 팔리면서 총 판매 대수를 방어해 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4, 5월 누적 글로벌 판매 대수는 63만 7천 대를 기록했고요. KB증권의 기존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신차 시리즈, 제네시스 신모델, 아이오닉 시리즈의 해외 반응 이미 좋았고 앞으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과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죠. 그랩과 파트너십 확대로 동남아 시장 침투까지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가 더 쌩쌩 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원화 가치 절상 가능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이것만 어떻게 잘 헤쳐간다면 목표가 30만 원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기아입니다. KB증권이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 기아는 상향 조정을 하면서 1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2분기 프리뷰에서 시장 컨센서스를 그냥이 아니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눈높이를 높인 이유 들어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차가 잘 팔려서. 기아의 4, 5월 누적 판매는 약 45만 대로 KB증권이 예상한 수치를 적중하긴 했지만 그 예상치보다 또 근소하게나마 6.8% 정도 더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부족 사태는 기아에게도 크게 문제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소비자들이 기아차를 살 때 ADAS 옵션을 또 적극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순이익도 커지고 있는 좋은 현상이 있다고 해요. 이 포인트 잡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이 관건일 텐데 5%에 안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아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잘 대응한 것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기아의 신차들이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어서기도 하거든요. 덧붙여 키움증권도 새로운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리포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직 전성기는 오지도 않았다입니다. 하반기 스포티지나 EV6 출시로 신차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스포티지는 단일 모델 글로벌 최다 판매 제품으로 경쟁력에 따라 수익성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위아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아주 재밌는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실적이 깡패다.
예, 현대위아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왜 실적이 깡패인지 리포트에서 부문별로 썼거든요. 먼저 기계는 현대기아가 10년 만에 설비 투자를 본격화해서 현대위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간 6개 생산 거점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내연기관차에서 배터리 전기차로 공장 바꾸는 게 있겠죠? 여기선 10만 대당 200억 원의 장비 매출이 발생하고 셀룰러 공정 신설이 또 대폭 늘어나는데 여기선 10만 대당 1,000억 원의 장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스란히 현대위아의 실적으로 반영되겠죠. 다음 부품 쪽에서도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고 해요. SUV차, 럭셔리차, 배터리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사륜 구동 시스템과 등속 조인트 매출이 증가하게 된 점도 긍정적이고요. 잔여 재고가 대부분 또 소진이 되면서 외형 성장과 마진 향상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률 4%대 회복이 예상되고요. 자, 이렇게 기계와 부품의 상황이 좋아지는 걸 고려해 봤을 때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오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의 확대가 드디어 빛을 보는 단계까지 왔을까요? 주식시장이 좋아하는 건 뭐다? 턴어라운드다. 가장 매력적인 국면이라면서 메리츠증권은 목표주가 15만 원으로 50%나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규 리포트가 나온 현대오토에버를 마지막으로 다뤄볼게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사업만 봐도 와, 소프트웨어 부서는 다 끌어모았구나가 느껴지는데 4월에 3사가 합병하면서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도 취지가 그룹 내 분사된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합해서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도약하자였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 대로 집중시켜서 뭘 보여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신증권은 차량용 반도체 숙제를 풀어줄 키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반도체를 생산하냐고요? 그건 아니죠. 반도체 내재화의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모빌진 클래식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뭐냐면요. 요즘 자동차는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비티 같이 과거랑 완벽히 다른 기능이 탑재된 달리는 스마트 기기로 변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모빌리티 소프트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 쉽게 설명하자면 모빌진 클래식 플랫폼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이번 4.4 버전이 국제 표준 인증 최고 등급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빌진 어댑티브, 앞으로는 현대차의 중장기 전략의 핵심인 통합 제어기를 통한 중앙 집중력 아키텍처, 고성능 반도체 내재화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모두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분기 실적은 신사업 기술 확보를 위한 R&D 비용이 발생하면서 당장은 부진했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합병 효과가 또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현대오토에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이기도 하고요.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공장 IT 시스템 구축, 현대글로비스의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시스템 구축 등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니만큼 관심의 끈 계속 가져가 보세요. 자, 오늘 모빌리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